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의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853세대. 자, 이거 보시면은 전세 1045개, 월세 328개 있죠. 이게 허위 매물이래요. 자, 이게 허위 매물이랍니다. 우리 부산 분들이 계속 허위 매물이래요. 실제로 현장 가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내려야죠. 왜 안 내려요? 응? 시장의 지표는 이걸로 흘러가는데 현장 매물이 얼마큼 남아있든 간에 이거는 지워줘야 되는 품목이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전세 보세요. 지가 얼마입니까? 네? 자, 평수 34평. 이걸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전세 4억까지 떨어졌어요. 4억까지. 자, 과연 이게 4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3억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집니다. 네? 보세요. 얼마 전까지 전세 계속 5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미 4억, 4억 5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뭐 미쳤다고 지금 어떤 곳엔 4억이 내놓고 어떤 곳은 5천 올려놓고 뭐 하잖아요. 뭐 기다릴 수 있는 분은 기다리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시장을 휘저어 넣었잖아요. 응? 주변의 아파트들 전세 어떻습니까? 쑥대밭이에요. 네? 전세 쑥대밭. 응? 기존의 아파트들 쑥대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명륜 힐스테이트 4억 5천인데 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못 나가요. 5억인데. 네? 이거 어떻게 나가요? 동네와 가면은, 옆에 가면은, 네? 4억에 전세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 수요도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우호를 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세종에 넘어간다 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세종 가격 어때요? 네. 자, 세종에는요 30평대를 봅시다. 우리가 35평이야. 자, 세종 새뜸 1단지 메이저시티 푸르지오 7억 5,500이에요. 새뜸 마을 1단지 메이저시티 푸르지오, 새뜸 마을 1단지 안 나오네요. 자, 새뜸 마을. 네. 새뜸 마을. 아이고, 세종시가 세종시. 자, 세종시가 여기 있다. 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종시 매매가를 보면요, 아까 새뜸마을 메이저시티 푸르지오가 나와있죠. 7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평대로 묶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7억 6천부터 네, 15억 5천가 나왔는데 이런 거 거래가 안 돼요. 네. 자, 7억 6천에 나와있다는 거죠. 7억 6천. 7억 5,500도 거래가 되었어요. 6층이. 네. 자, 이번 달에 거래가 되었죠. 10일 전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전하고 가격이 비슷해졌죠. 네? 근데 대전보다 더 신축이에요. 다만 단점은요, 그거예요. 전세가 3억밖에 안 해요. 자, 전세가 보세요. 2억 7천부터 3억 5천까지 미쳤죠? 전세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에 투자자가 들어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 대출 안 되고 전세가가 낮으면요, 매매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자. 그러면은 특히 저는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요, 2022년 한 해 특히 세종 박앤셀 끝납니다. 박앤셀 끝나요. 그때 진입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거주 목적 대출 받아가지고요,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대전에서 이번에 좀 상승장에 좀 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세종으로 지역 갈아타기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 세종에 시키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유님께서 대전 실거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계속 봐주세요. 네, 그리고 네, 성준님 반갑습니다. 한우님께서 대선 결과 궁금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모모돌이님께서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완화 바라시는 거죠. 금돌이님 반갑습니다. 장미마우스님, 대구는 인프라만 잘 되어 있으면 하방이 나름 견고합니다. 글쎄요, 장미마우스님, 대구가 하방이 견고하진 않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성준님께서 부산은 내년까지 물량이 많아요. 맞습니다. 부산은 23년까지 물량이 많고요. 또 25년 이후부터 또 에코 델타 시티 3만 세대 입주 물량이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이정현님께서 준세님 수지구청역 아파트 매도가 잘 안되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제가 경기 남부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은 수지에 있는 대형 평수라는 겁니다. 대형 평수요. 대형 평수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1+1이 아니고요.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구평에다가 애매한 연식들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않습니다. 왜?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대출이 막혀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줄어있는 거예요. 수요가 강제적으로 줄어있는 거예요. 이걸 푼다 하더라도요, 매수 심리 갑자기 팍팍 튀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에서는요. 자, 수지구청역 앞에 뭐 어떤 곳을 볼까요? 뭐 수지구청역 바로 옆에 용인수지 신정마을 일단 주공 이거 볼까요? 어때요? 자, 최고가가요 8억 6,350 25평이 이렇게 찍혔고요. 자, 2월달에 7억 9천으로 금매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거래가 되었어요. 최근 3년에 이렇게 쭉 거래가 없지만 두 건, 한 건에서 꺾였다는 거예요. 하향 추세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는 서향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남서라고 하지만 거의 뭐 서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요. 요렇게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지고 서향, 남향 이렇게 있으면요.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아니 동향이 동향.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건 남서겠네, 남서. 네, 남서겠네요. 자, 그래서 2000년에 지어진 애매한 연식의 그 구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살짝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공급을 보았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수지 3년 동안은 솔직히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기흥도 없어요. 분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많다는 거예요. 수원. 그리고 동탄 쪽, 화성 많잖아요. 처인구, 오산시 밑에서 쫙쫙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쫙쫙. 그리고 평택까지. 평택이 19,000세대 13.8% 증가합니다. 세대수가. 제가 이거 경고했죠. 밑에 천안.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밑에서부터 당기는 거예요. 쭉쭉쭉 당겨요. 쭉쭉쭉쭉쭉 당깁니다. 화성이 엄청나게 많죠. 3년 동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을 딱 긋고 경기 남부 하지 마세요. 인천까지 미쳤어요. 인천까지. 인천 보세요. 인천. 자, 11만 세대. 세대수가 14% 증가합니다. 14%. 뭐 인구가 14% 증가를 하나요? 네? 어디 인구 수입해요? 자, 작년 1월부터 보잖아요. 4년간. 자, 인천이 18% 증가했습니다. 세대수가요.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12.4%. 경기도 때문에 작살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 추세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는요. 많이 못 오른 것들. 특히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없을 것들.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향후 다시 볼게요. 향후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 경기도라는 지역에서 지적 편집도 누르면요. 3기 신도시 어디 있습니까? 이 수도권이잖아요. 자, 3기 신도시가 광명 광명 있잖아요. 광명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교산 하남 교산 그리고 여기 왕숙 1 이런 게 차근차근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디를 해야 한다? 경기도 일산은 어쩔 수 없이 GTX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GTX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정희님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대선까지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정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일단 뭐 멤버십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우시니까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같이 토요일 밤에 이야기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자, 핑크선님 반갑습니다. DDDH 호프님 반갑습니다. 자, 이용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평택 고덕은 어떨까요? JV님 평택 고덕이요. 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다. 그건 그쪽 일이고 평택은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유튜버께서는 뭐 평택이 오른다라고 하시는데요. 입주 물량 많은데 이게는 장사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매매가 상승은요. 무조건적으로 전세가 상승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전세가 없고 오직 대출만 있는 거예요. 응? 외국처럼 모기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오를까요? 대출 금리 계속 올리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쁨님께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주선생님과 함께 부동산 공부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홍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HTT, HTY 거제는 앞으로 어떨까요? 조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거제 투자는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제이슨 K님께서 군산에 현대중공업 재가동 소식 들리고 공급이 내년까지 부족한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를 수야 있는데 저는 군산처럼 소도시에는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이 지방의 심리가 엄청나게 빨리 위축이 된다 이거죠. 대전 보세요. 광역시예요. 대구 보세요. 광역시예요. 부산 보세요. 광역시예요. 울산도 광역시입니다. 인천도 광역시예요. 네, 창원은 광역시급이에요. 일산도 광역시급이에요. 경기도 수지 광역시급이에요. 그런데 얼어붙잖아요. 몇 안 되는 입주 물량, 수지에 입주 물량 없잖아요. 근데 얼어붙잖아요. 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 만큼 대출 규제가 심해졌단 거예요.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를 잘 쓴 겁니다. 자기네들 정권 안 뺏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부동산으로 100조 얻었나요? 세금을? 예? 하여튼 그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응? 난리가 났습니다. 자, 뭐 아무튼 간에 뭐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응? 자, 그래서 소도시 투자는 좀 지양을 해라. 만약에 내가 급하다라고 하면요, 투자는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2년 동안 홀딩하고요. 2년 후에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응?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되는 거고. 전국을 바라보면요, 이 투자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유롭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왜 자꾸 손절하고 잃는 줄 아십니까? 자, 주식 투자 제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억이 있어요. 삼성전자 몰빵 쳤어요. 네, 8만원에. 지금 7만원 떨어졌어요. 불안하죠? 미치겠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미치고 손절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1억을 삼성전자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유롭습니까? 여유롭지 않습니까? 여유롭죠. 또 사면 되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게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자꾸 내가 아는 그 지역 하나만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요.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이랬다 저랬다 살까 말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요. 6대 광역시하고 창원, 김포, 파주, 네? 세종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살 게 천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를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근데 또 같은 부산 내에서는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같은 다른 지역구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싸 보이기도 하고 비싸 보이기도 하고 이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든 아니면 B급지, C급지 아파트들 가격을 서로 비교한다면요.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알고
매물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네? 어차피 부동산 투자 평생 할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인생 한 방이에요. 인생 한 방 쫓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투자 자산을 한 방에 증식해서 비트코인에 3억 몰빵 때리고 100배올라서 300억 번 사람 있습니다. 부럽죠? 영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거보다는요, 정말 차근차근 내공을 잘 다져가지고요, 매년 조금씩 벌다가 정말 2020년, 2019년처럼 역대급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자, 노무현 때 사스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신종플루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메르스예요. 자, 지금 문재인 때 코로나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질병이, 전 세계적인 질병이 돌았죠. 전 세계적 팬데믹. 근데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한 거죠.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요. 사스가 중국에 창궐했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잖아요. 신종플루는 좀 그랬죠. 신종플루로 그때 약이 타민플루가 또 금방만 나와가지고 조금 대처를 잘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그때 음압병상이 처음 저는 들어봤는데 단어를. 그 다음에 코로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창궐을 한다. 질병이에요. 다음에도 또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제가 뭔 말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깜빡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방송을 하고요. 그때는 투자 이야기 위주로 합니다. 지금은 저는 잡설, 그리고 잡동사니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이야기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요. 그럼 평일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공개 방송에서는요, 투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지역은요, 23년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올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